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은 기아자동차의 사업보고서를 읽어보겠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최근에 자동차를 떼고 기아라는 이름으로 바뀐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기아 로고들이 좀 익숙지 않기 때문에 신규 로고도 가져왔지만 옛날 로고도 같이 넣어봤습니다. 네, 사업보고서 읽기 보면은 2019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사업보고서 말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보고서가 나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양재 쪽에 본사가 있고요. 손병호 재무관리실장님이 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넘어가서 이제 로마자 1번 회사의 개요 부분 또 보면은 이제 연결대상 종속회사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다 해외 법인들입니다. 보면은 미국 법인 아메리카, 독일 법인 도이치란드, 유럽 법인 유럽이 있고 도이치모터 UK 영국이죠.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조지아 미국 조지아의 공장, 그다음에 러시아, 멕시코, 인도의 공장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장 최근에 인도 공장을 설립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보면은 자산 총액 규모로 봤을 때는 미국 법인, 여기가 어딨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 법인이 4조 8천억 규모로 굉장히 크고 그 외에 유럽 법인이 2조 2천억, 슬로바키아 공장이 3조, 그 다음에 조지아 공장이 2조 5천억, 그 다음에 멕시코도 2조, 인도도 2조 정도로 돼서 전 세계의 대륙별로 골고루 법인들이 펼쳐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문명으로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요게 자동차 주식회사를 빼고 기아 주식회사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영어로는 기아 모터스 코퍼레이션이다. 약식으로 KMC라고도 표기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설립일은 1944년으로 좀 오래된 회사고 73년에 상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IMF 때 한번 망해서 현대그룹에 인수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기아 자체는 뿌리를 1944년에 두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재 본사가 있고 신용평가, 신용평가는 돈을 빌려가서 얼마나 잘 갚느냐에 대해서 말을 하는 지표고요. 보면은 이렇게 국내, 해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 17년만 해도 AA 플러스, 가장 높은 트리플 A에서 바로 밑 단계인 AA 플러스였는데 이게 18년, 19년에 이렇게 부정적 딱지가 붙더니 19년 11월, 그러니까 19년 말쯤이죠. 한 1.5년 이렇게 지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한 등급 내려갑니다. AA 제로로 내려가서 지금 한 노치 다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해외 신평 역시 2017년 같은 경우에 S&P 기준으로 A-. 원래 해외 신평은 우리나라 신평보다 짜게 줘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AA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AA 플러스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노치 정도 낮은 등급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AA 플러스인데 싱글 A 마이너스 정도로 몇 노치나 낮은 거죠, 지금? 꽤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로 평가를 받고 있었고 이마저도 17년 9월에 네거티브, 부정적이라는 딱지가 붙고 18년에 이제 트리플 B 플러스로 S&P에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갔고 무디스에서는 18년 2월부터 시작해서 트리플 B 플러스 요거 똑같은 등급이거든요. BAA1이면은 트리플 B 플러스랑 똑같은 등급인데 어쨌든 요 정도 받다가 이마저도 18년 11월에 네거티브 딱지를 붙여버립니다. 어쨌든 지금 기아차가 신용 등급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AA급이기 때문에 절대 망할 리 없고 절대 돈 떼먹을 리 없는 그런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배당에 관한 사항 부분인데요. 배당을 보면은 우선 800원, 900원, 1150원으로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해왔어요. 이게 2019년이고 2017년, 18년, 19년 3년 연속으로 증가를 해왔습니다. 배당 성량은 오히려 줄었죠. 그 말은즉슨 순이익이 늘었다. 주당 순이익이 2,400, 2,800, 4,500으로 팍팍팍 늘면서 배당 성량은 오히려 줄었음에도 배당금은 늘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일정한 걸 봤을 때 주가도 어느 정도 올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 사업의 내용 부분에 왔습니다. 이 회사 기아차 이제는 기아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단순합니다. 자동차를 떼긴 했지만 현재 완성차 및 부품의 제조, 판매, 렌트, 정비 용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렌트 및 정비 부분은 비중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연결시체는 완성차와 부품의 제조, 판매만 보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동차 회사라는 거죠. 자동차 회사, 이름에 자동차를 떼긴 했지만 자동차 회사입니다. 보면은 총 매출액이 국내가 가장 커요.
33조, 단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34조에 거의 육박을 하고, 북미, 유럽 같은 경우가 한 30조 언저리로 비슷한 수준, 국내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기타 지역, 뭐 아시아나 남미 이런 지역이 있을 거고, 여기는 거의 비중이 미미합니다. 2조 정도 되고요. 그래서 총 연결유 매출액이 58조 정도로 기아차 매출이 한 58조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5기 2018년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비슷한 수준이었어요. 30조 원저리로 국내 내수가 조금 더 높긴 하고 북미, 유럽이 국내보다는 낮지만 어쨌든 30조 원저리에서 놀고 있고 기타 지역은 역시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좀 설명을 이렇게 줄글로 쭉 설명해 놨는데 너무 기니까 제가 좀 중요한 것들을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놨어요. 보면은 국내 시장에서는 1년 동안 52만 대를 팔았고 시장 점유율 국내 시장에서 29.2%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셀토스와 신형 소울, 모하비, 페이스리프트 모델 그 다음에 K7, 신형 K5 이런 것들로 지금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는 61만 5천 대, 국내보다는 많이 팔았지만 아까 앞에서 보면은 매출은 좀 더 작지만 차 판매 대수로는 한 10만 대 더 많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고 시장 점유율은 3.6%, 미국 시장이 크긴 크네요. 60만 대를 팔아도 3.6%밖에 안 된다니까. 텔룰라이드 같은 경우에 5만 9천 대나 팔아서 잘 팔리고 있다. 그 다음에 뭐 리오, K3, 스포티지, 카니발 이런 차들이 인기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에서는 중국 시장과 인도 시장이 있는데 중국에서 25만 9천 대를 팔아도 1.2% 역시 시장이 큽니다. 1.2%밖에 안 되고 인도에서도 4만 5천 대를 팔았는데 여기 스토닉이라는 게 주로 팔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유럽 시장은 50만 대를 팔아서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덜 팔렸고 시장 점유율은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시드, 니로, 스토닉 이런 차들이 많이 팔리고 특히 레드닷 어워드에서 시드, 유럽에만 파는 차라고 하는데 이 차가 레드닷 어워드 상을 받아서 아주 디자인으로도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주요 제품의 가격 변동 보면은 주요 제품 뭐 있어요? 자동차겠죠. 자동차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보는 시트인데요. 국내랑 해외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고 보면은 국내 승용차 같은 경우에 2019년에 한 해 동안 팔린 차의 평균 가격이 한 3,200만 원 정도 되고 RV는 뭐 주로 SUV겠죠. SUV는 3,300만 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상용차는 뭐 트럭 뭐 이런 거겠죠. 1,700만 원 정도인데 상용차 좀 많이 싼 편이네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승용차와 역시 SUV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SUV 가격이 유난히 비쌉니다. 4천만 원대고 승용차는 오히려 저렴한 3천만 원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해외에 SUV를 많이 팔면 돈이 많이 남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이걸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넘어가서 이제 생산 능력을 보면은 이 공장, 기아차가 제조업이니까 공장을 얼마나 돌렸냐 이런 걸 말을 하는 건데요. 합계가 한 1년에 270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고 국내 공장에서 절반 이상을 생산합니다. 150만 대가 국내 공장이고 미국 공장이 34만, 슬로바키아가 33만, 멕시코 40만, 인도 10만 이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인도 공장은 19년 7월 말에 양산 개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 한 2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한 20만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동률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국내 공장은 한 95% 정도의 가동률을 돌렸고 슬로바키아는 오버해서 돌리고 있네요. 아주 유럽에서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인도 공장, 멕시코 공장, 미국 공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조한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합쳐서 한 90%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서 뭐 기아차가 과잉 투자도 아니고 과소 투자도 아닌 아주 적정한 그 페이스로 공장을 돌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주요 투자 현황 부분에 보면은 진행 중인 투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공장이 크니까 아무래도 투자를 많이 하겠죠. 이게 1.2조입니다. 엄청 커요. 1.2조나 1년 동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총 제조업 공장에 2조 가까이를 1년 동안 투자를 했고 2020년도 이게 19년도 사업 보고서이기 때문에 2020년도 예상 투자 금액인 한 19년보다 좀 줄어서 1.5조 정도 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직 2020년 사업 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상보다 얼마나 투자했는지는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매출에 관한 사항 부분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차들만 한정해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총 매출 합계가 33조, 아까 국내 매출이죠, 이게. 요 정도인데 어떻게 팔았느냐 보면은 내수와 수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고, 여기 합계해서 보면은 수출이 더 크죠. 수출이 20조, 내수가 13조 이 정도 되고, 그 외에 플러스 해외 생산 부분까지 합치면은 해외 판매가 훨씬 크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내수 수출이 똔똔인데 SUV는 해외 거의 다 팔아요. 수출, 내수보다 수출이 2배 정도 되죠. 그래서 총 합계도 승용차보다 훨씬 많고 2배 가까이 되고, 이게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SUV를 훨씬 많이 팔고 있어서 아까 보면은 해외 SUV 평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판매 평균 가격이 4천만 원대였잖아요. SUV가 좀 더 비싼 차였는데 수출하면서 훨씬 SUV를 많이 팔고 있어서 여기가 기아차의 주 수익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연구개발 비용을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비용 자체는 뭐 크게 변동은 없이 한 1조 7천억, 1조 6천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 매출 대비 비중은 3%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1조 이상의 돈을 계속 연구개발로 쓰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3번, 5마트 3번 재무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부분에 왔는데요. 이 회사가 재무제표가 최근 3개년, 2019년 기준 최근 3개년 재무제표가 아주 좋습니다. 자세하게 보면은 자산은 52조, 52조, 55조 규모로 이렇게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 확 늘어서 지금 안정적으로 외형을 키워나가고 있고, 부채 같은 경우에 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약간 줄었다가 다시 그런데 자산 는 거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미미하죠. 그래서 부채도 아주 장사하면서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구나. 자본도 역시 계속 꾸준히 늘고 있구나. 26조, 27조, 28조 이렇게 돈을 벌면서 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도 한 100% 미만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다음 매출 같은 경우에도 53조, 54조, 58조 이렇게 3개년 연속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 역시 6천억, 1조, 2조 이렇게 팍팍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9천억, 1조, 1조 8천억 이렇게 엄청 증가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주당 순이익이 아주 19년에 잘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가 실적과 뭐 상황이 매우 좋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주석 부분,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 보면은 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이제 연결 대상 회사들 보면은 A는 아메리카, 여기 조지아 공장, 뭐 슬로바키아, 그다음에 멕시코, 인도, 러시아 공장 요런 법인들 말을 하는 건데요. 자산 총액은 역시 미국이 제일 크다고 했죠. 그다음에 조지아도 미국이지만 어쨌든 법인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 동유럽의 슬로바키아, 그다음에 뭐 멕시코, 인도 다 2조대 정도의 자산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 부채 규모도 다 1조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거의 뭐 비슷한 사업 구조를, 비슷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 미국 법인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한 15조 정도가 해외 법인의 매출이 나오고 있어서 기아차가 미국에서 아주 잘 팔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여기 조지아 공장까지 합치면은 미국에서만 20조가 넘습니다. 20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에서도 7조, 멕시코에서도 5조, 인도에서도 한 1조 가까이 나오고 있는 거고, 러시아에서도 4조. 뭐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차를 잘 팔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넘어가서 이제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그러니까 연결 대상 자회사는 아니지만 공동기업으로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고요. 보면은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들입니다. 모비스, 제철, 건설, 카드, 캐피탈 뭐 쭉쭉쭉 있고, 보면은 좀 큰 회사가 모비스죠. 5조 규모의 장부 금액을 가지고 있고, 지분 17%, 그럼 제철도 17% 정도로 장부 금액 한 2조 7천억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뭐 트랜시스 요게 지분이 좀 높으면서 장부가도 좀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특이한 회사는 여기 기아 타이거즈 장부가 없어요. 근데 지분 100% 가지고 프로야구 구단이죠. 기아 타이거즈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해외에서는 현대캐피탈 아메리카, 미국에서 차를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리스를 하는 현대캐피탈 아메리카 법인의 지분도 20% 가지고 있고, 요게 한 지분 가치가 장부 금액으로 1조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어쨌든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총 합친 게 13조 정도 돼서 아주 큰 규모의 관계기업 투자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주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왔는데요. 이 기아차의 주주가 누구냐, 기아의 주주가 누구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순환 출자가 있습니다. 순환 출자가 있어서
지배구조가 명확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 우선 기아차의 최대 주주는 현대자동차입니다. 지분 33%를 가지고 있고, 특수관계인 합치면은 35% 정도의 지분을 이제 현대차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건데, 문제는 현대자동차의 최대 주주는 현대모비스인데요. 현대모비스가 21% 지분을 가지고 있고, 다시 현대모비스의 최대 주주가 기아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차, 그 다음에 모비스 이렇게 있는데, 기아차의 주인은 현대차죠. 현대차의 주인은 모비스입니다. 모비스의 주인이 다시 기아차, 이런 순환 출자를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뭐 이 중에 하나를 지주회사 제일 대빵으로 뽑자면은 이 모비스를 대빵으로 뽑고 있어서 기아차는 자회사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구조적으로 순환 출자지만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모비스 밑에 있는 자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서 이제 주식의 분포를 이제 또 한번 보면은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아까 보면 현대자동차 있었고 33.88%, 그 다음에 역시 또 등장하시는 국민연금공단이 10%는 안 되지만 어쨌든 7.48%, 우리 사주조합이 한 1%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소액주주들은 숫자로는 12만 명에 달하고 이제 지분 가치로는 53%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부문을 보면은 이제 단일 사업 부문이니까 자동차 제조 및 판매 부문에서 거의 다 남자예요. 직원이 보면은 총 직원이 35,000명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34,000명이 남자고 여직원들은 1,300명밖에 없어서 극단적인 남초 회사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 연수가 굉장히 길어요. 21년이나 되고 대부분 남성분들이 21년, 여사원분들도 이제 한 14년 정도로 근속 연수가 매우 긴 회사고 극단적인 남초 회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급여는 평균 1인당 8,600만 원 정도 되고 소속의 파견 근로자들도 한 2,80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여직원들이 좀 많은 편이네요. 어쨌든 그렇고 개인별 보수 지급액을 보면은 대부분 임원들이겠죠. 박한우 사장님이 11억, 그 다음에 영업부장님이 10억. 이분 영업부장인 걸 보니까 판매원이신 것 같은데 자동차 판매원으로서 10억을 가져가셨네요. 그리고 부사장님들 한 7억 이 정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기아의 사업보고서를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